네, 안녕하세요. 안병무학교 민중신학 아카데미 겨울학기 강좌 인터뷰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안병무학교가 이제 겨울학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안병무 연구 다시 읽기 불안정 노동사회 민중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준비하셨는데 이 강좌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안병무학교 제가 하는 강좌는 이제 여름학기와 겨울학기 이제 두 번인데, 이번 여름학기 때는 이제 안병무 선생의 주요 글 두 편, 그리고 이제 안병무 선생의 그 두 글과 연관된 안병무 선생을 연구한 글을 또 같이 이렇게 두 편씩 골라서 읽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겨울학기에도 이 책, 여름학기 때 다뤘던 안병무 선생의 주요 논문 4편이 수록되어 있는 21세기 민중신학에서 두 편을 골라서 그 두 편과 좀 주제가 연결되는 글 두 편을 또 여기와 이 책과 이 책에서 한 편씩 선별을 해서 같이 읽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이제 제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텍스트를 미리 보내드려서 미리 읽어보시고, 또한 이제 강의 시간에 그 텍스트를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한 이제 그 텍스트가 갖는 의미나 오늘날의 어떤 시사하는 바를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이번 강의는 특별히 이제 여름학기는 금융화 시대라고 하는 우리 시대의 어떤 맥락을 중요하게 고려를 했다면, 이 금융화와 같이 가는 현상이 자본주의가 금융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노동이 불안정화되는, 불안정 노동이 노동의 어떤 중심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이 되는 어떤 사회를 우리가 흔히 이제 기존의 노동사회에서 불안정 노동사회, 기존의 노동은 소위 말하는 이제 안정적이고 정규적이고 어떤 공식적인 노동, 소위 말하는 이제 임금이나 고용관계나 소득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던 어떤 그런 정상적인 고용관계의 노동을 의미하는 그런 노동사회였다면, 오늘날 이제 노동은 그 앞에 불안정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프레카리어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비정규직이나 비공식 노동이나 뭐 특수고용이니 뭐 기간제니 임시직이니 이런 다양한 용어로 표상하는, 또 오늘날 최근에 이제 플랫폼 노동 이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불안정한 노동, 고용 관계에서나 소득 수준에서나 임금에서나 사회보험적인 차원에서나 모든 면에서 안정적이지 않은, 불안정한, 불확실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또한 그 노동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어떤 직업 정체성이나 안정적인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기 어려운 그런 모든 노동을 이제 포괄해서 불안정 노동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불안정 노동이 우리 사회의 노동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양적으로나 규모적으로나 그런 면에서 선진국이나 뭐 제3세계에 가릴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이제 우리가 여름학기에 살펴봤던 자본주의 금융화와 함께 가는, 자본주의 어떤 축적의 어떤 중심의 논리가 금융화로 전환되면서 일종의 이제 자본이 노동을 버린, 노동의 중요성을 버려버린, 그러면서 노동이 이제 소위 말하는 가치가 절하돼버린, 가치가 하락해버린 이 세계에서 나타나는 게 이제 불안정 노동사회인데, 지금 우리 시대를 읽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민중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어떤 불안정 노동사회의 어떤 현상들과 맞물려서 민중의 출현을 봐왔고요, 고민해왔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번 학기에서 다룰 안병무 선생의 글 두 편이 다 오클로스를 주제로 한 글입니다. 하나는 이제 민중신학 마가복음을 중심으로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글의 연장선상에서 쓰여진 예수 사건의 전승 모체라는 글인데, 이 두 글이 전부 다 이제 마가복음을 대상으로 해서 오클로스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클로스 민중이 오늘날 이제 우리가 오클로스 민중을 이야기하려면 이런 불안정 노동사회의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는 취지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안병무 선생의 오클로스론을 독해하고, 또한 그런 오클로스론을 다룬 글들을 또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학기에 이제 6강까지 진행하면서 좀 너무 길다,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게 현장에 놓이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들에서 이제 온라인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4강으로 조정을 하되, 이제 좀 한 강의 한 강의를 조금 이제 집중해서 좀 시간을 좀 많이 투여해서 텍스트를 읽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강은 이제 뭐 이번에 다루는 이제 처음 다루는 민중신학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글이 사실 여름학기에 다뤘던 예수와 민중의 연장선상에 있는 글입니다. 이 글의 처음 전제에서부터 안병무 선생이 예수와 민중에서 이루어진 오클로스 분석을 전제로 하여 이걸 이제 마가복음 전체에서 마가복음의 어떤 민중신학적 기조를 읽어내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마가복음에서 오클로스가 사용된 용례를 분석하는 게
예수와 민중해라는 글에 먼저 쓰여진 글에 주된 그 목표였다면 안병무 선생이 그 2년 후에 쓴 예수와 민중신학 마가복음을 중심으로라는 글은 마가복음에서 민중신학을 이제 읽어내는 오클로스 분석을 전제로 해서 그럼 마가복음은 어떻게 민중신학적 텍스트인가를 이제 해석하는 글입니다. 근데 이 글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제가 1강 강의 자세한 소개를 이제 저희 웹진에 올려놨는데 1강이 흥미로운 건 1강에서 다룰 이 글 민중신학 마가복음을 중심으로라는 글이 나중에 제목이 바뀌어요. 제목이 바뀌어서 안병무 선생 전집과 그다음에 이제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에 나온 민중신학의 중요한 글들을 모아놓은 민중과 한국신학이라는 책인데 거기서도 제목이 바뀌어 있고 나중에 안병무 선생 전집에도 제목이 바뀐 제목으로 실려 있습니다. 그 바뀐 제목은 마가복음에서 본 역사의 주체. 그러니까 앞에 제목이 민중신학 마가복음을 중심으로라는 그냥 밋밋한 제목이었다면 이후에 바뀐 제목은 마가복음에서 본 역사의 주체. 그러니까 역사의 주체란. 근데 재밌는 건 이 글 어디에도 역사의 주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아요. 주체라는 말도 나오기는 하지만 의미 있게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왜 안병무 선생이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 글 내용 자체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걸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번 겨울학기에 오클로스론을 다루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어떤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안병무는 왜 역사의 주체라는 말을 그 역사의 주체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이제 질문하는 글인 거죠. 이 글에서 우리가 특히 이제 주목하는 게 안병무 선생이 자세하게 다룬 것은 그 마가복음 1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어떤 그 부분들을 자세하게 분석하는데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제 3부 논문의 3부에서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역사의 주체와 관련된 부분이라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살펴볼 거고요. 2강은 이제 바로 이 안병무 선생의 오클로스론을 통시적으로 연구한 오클로스론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지금 이제 우리가 여름학기부터 겨울학기까지 다루고 있는 이 모든 글들을 쭉 이렇게 이제 발전사를 추적하면서 안병무 선생의 오클로스론이 어떻게 완성되었는가를 이렇게 연구사 쪽으로 정리하고 있는 글이 김준호 선생님의 이름을 불러주기까지 그들은 꽃이 아니었다. 안병무의 오클로스론. 안병무의 오클로스론을 이런 오클로스론을 다루고 있는 안병무 선생의 전체 글들을 좀 그 시간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를 추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 전체 강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안병무 선생의 오클로스론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 아까 앞서 1강에서 다룬 역사의 주체 문제를 또 진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체와 민중신학에서 민중은 이제 흔히 두 가지로 얘기되거든요. 하나는 이제 고통의 담지자 또는 고난의 담지자로서의 민중, 그리고 역사의 주체, 자기 초월의 주체로서의 민중. 근데 이 두 가지 사이에 간극이 있다라는 거죠. 고통받는 사람이 어떻게 역사의 주체가 되는가? 고난의 담지자가 어떻게 역사의 주체가 되는가? 안병무 선생님은 이 둘을 그냥 완전히 동일시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간극이 있잖아요. 고통당하는 피해자가 어떻게 역사의 변혁의 주체로 나가는가? 이 사이에는 무수한 간극과 계기들이 놓여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민중신학에서 늘 아포리아이고 풀리지 않는 어떤 난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이 글이 2강에서 다룰 김준호 선생님의 글이 정면으로 이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민중증언신학에서 민중해방신학으로라는 이름을 좀 붙였습니다. 민중신학의 어떤 민중을 다루는 방식이 민중의 고통을 증언하는 데서 민중의 어떤 해방을 목표로 하는 건 뭐 당연한 얘기고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것이지만 좀 더 인식론적으로 진전을 시키자면 우리가 이제 민중의 고통을 증언하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는 그 고통을 만들어내는 체계를 폭로하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만들어내는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피해자, 그 고통당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려면 해방이라는 문제를 가져와야 돼서 2강에서 다룰 글들이 이제 그런 실마리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다룰 거고요. 3강에서 다룰 글은 이제 안병무 선생의 오클로스론의 흔히 완성이라고 부르는, 굳이 완성이라고 논문론의 차원에서는 이 글 예수사건의 전승모체라는 글이 완성인데 굳이 이제 마가복음 전체를 확장해서 완성이라고 얘기하려면 이제 갈릴레아의 예수라는 책이 있죠. 이게 이제 민중신학적 관점에서 마가복음 전체를 해석한 책이니까. 그러나 어쨌든 논문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어떤 안병무 선생의 오클로스론의 어떤 완성이자 절정은 예수사건 전승모체라는 글입니다. 이 글이 1984년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 신학자 대회, 아주 뭐 벌써 이 중요한 행사라는 느낌이 딱 오죠. 한국 기독교 100주년, 선교 100주년을 기념한 신학자 대회에서 발제된 글이에요. 그만큼 안병무 선생님이 많은 공력을 기울였을 것이고 한국 그때 당시 기독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시점, 1984년 시점에서 한국 신학계를 대표하는 신학자로서 안병무 선생이 발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병무 민중신학의 진수와 그때 당시 민중신학이 어떤 다다랐던 어떤 수준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글인데
이 글에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유언비어론. 그러니까 예수 사건의 전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안병무 선생은 유언비어라는 방식으로 광주 5.18 사건의 어떤 그 공식 매체가 다 통제되는 상황에서 언론 매체가 통제되는 상황에서 민중의 어떤 전달, 언어로 전승되면서 그 사건이 기억됐던 것이고 전태일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기억된 것처럼 이 예수 사건도 그때 당시 오클로스들에게 유언비어 형태로 오클로스들에 의해서 전승되었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상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대 예수 연구에서 많이 이런 이야기들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리차드 호슬리 같은 사람이 이제 어떤 민중의 비공식적인 대본, 저항의 대본으로서 이런 유언비어적인 그런 걸로서 그런 어떤 텍스트로서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방식이 현대 학자들에게 나타나는데 안병무 선생님도 이제 독자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좀 살펴보고 이 글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동시에 여기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 기억의 논리. 현대 이 신약학에서도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연구의 방법론인데 안병무 선생도 그걸 활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걸 현대 지배적인 신약학 패러다임보다는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제 비평가가 사용했던 회역이라는 개념, 기억이라는 말의 어떤 약간 그걸 변주한 신조어인데 이 회역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안병무 선생의 이 기억의 논리를 좀 추적을 해보려고 하고요. 4강은 뭐 이제 이 강좌의 전체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불안정 노동 사회는 무엇이고 이런 불안정 노동사에서 오늘날 오클로스 민중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이런 불안정 노동사회라는 맥락에서 민중신학의 오클로스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이제 좀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때 살펴볼 글은 제가 예전에 이제 민중신학의 고통 개념을 정리한 글인데 이 글을 통해서 좀 더 확장시켜서 불안정 노동사에서 고통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 저는 그걸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노동의 잉여성, 노동이 이제 잉여화되는 것, 노동이 쓸모없는 거죠. 자본의 입장에서나 사회 입장에서. 그다음에 노동이 불안정한 것,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불안정 노동의 핵심이고 취약성, 이건 이제 위험이나 위기로부터 이런 노동자가 놓여있는 취약한 상황들, 뭐 노동 조건이나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삶에서 모든 면에서 취약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통의 핵심으로 놓고 볼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고통 개념 제가 이때 다룰 글이 사회적 고통에 대한 그냥 순수한 이론적 글이었다면 이제 이 사회적 고통이 그래서 지금 오늘날 어떤 것들로 나타나는가, 구체적인 고통들이 뭐냐 그랬을 때 저는 이제 구체적인 고통을 불안정 노동사의 맥락에서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그 고통은 이제 잉여성, 불안정성, 취약성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안병무 오클로스를 좀 현재화해 보려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강좌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 강좌를 듣기 전에 이 강좌에 대한 어떤 키워드를 정리해 주시면은 이 강좌를 수강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강좌의 키워드는 오클로스입니다. 오클로스론을 다루고 있는 두 편의 글을 안병무 선생의 글을 읽을 것이고 또 그걸 이제 그 안병무 선생 오클로스론의 전반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글을 읽고 또한 그 오클로스론의 핵심인 이제 고통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또는 그걸 이제 확장시킨 글을 제가 이제 다룰 건데 그래서 이 강좌의 전체적인 키워드는 오클로스이고 또한 이제 고통이고 한편으로 이제 이 고통을 어떤 맥락에서 읽느냐 그냥 우리 고통이라고 하는 건 세계 도처에 널려 있는 건데 모든 고통을 다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고통이 있고 우리 개인에게도 고통이 있고 세계 도처에 고통이 있는데 우리 이제 좀 이 고통을 좀 포착할 수 있는 어떤 격자, 해석학적 격자를 불안정 노동사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잖아요. 오늘날 지금 많은 노동자들이 초과 근무로 인해서 과로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노동 현장에서의 불합리한 어떤 갑질과 우리 전태일 50주기도 얼마 전에 있었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런 사회의 어떤 그 상황에서 특히 이제 그것이 이제 불안정 노동이 일반화되어 있는 이 불안정 노동이 정상 상태가 되어버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많은 고통과 문제들이 존재하는 이 세 개의 맥락에서 안병무의 오클로스론 또는 안병무의 고통론을 해석하는 것이 이 강좌의 주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병무학교 겨울학기에 대한 강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안병무학교 겨울학기는 12월 7일부터 총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총 4주간 진행됩니다. 장소는 합정에 있는 해야서교에서 진행되고요. 수강 방식은 현장 수강과 온라인 수강을 병행하면서 진행합니다. 현장 수강과 온라인 수강을 병행하면서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신청, 많은 수강 부탁드립니다.